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서희초 교사 49제를 맞아 도내에도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680여 명의 도내 교사가 휴가를 냈지만 구체적인 휴가 목적이나 학사 일정 변경 학교 현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 서희초 선생님 49제 추모제라 쓰여 있습니다. 도내 교사 1000여 명이 검은 옷을 입고 모였습니다. 추모의 마음을 담아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서희초 선생님의 죽음은 교사 한 명의 죽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교사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인 오늘 도내 교원 686명이 연가와 병가를 냈습니다. 유치원 포함 도내 초중고등교원의 4%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도내 일부 학교는 단축 수업을 하는 등 학사 일정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단축 수업을 한 학교가 몇 곳인지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았습니다. 휴가 목적이 추모제 참석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징계 시도 등 사실상의 강경책을 유지하고 강원도 교육청이 이에 동조할 경우 교원 단체와의 불화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죽지 않고 안전하게 교육할 환경을 만들고자 이렇게 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 그리고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재발을 방지하자는 목소리들로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상황을 최대한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후에 추이와 교육부의 논의를 지켜보고 선생님들께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타시도 교육청과 함께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나흘간 서울과 용인 등지에서 초등학교 교사 3명이 추가로 사망하며 교권 보호에 대한 교사들 요구가 더욱 커져 강원도 교육청이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지난 2016년 춘천시로 소유권이 이관된 캠프페이지 반환 부지는 7년이 지나도록 지역 개발의 뜨거운 감자로만 남아있는데요. 이런 캠프페이지 반환 부지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돼 산업과 상업, 주거 복합 공간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도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 시내 한복판 노른자위 땅에 위치한 캠프페이지 부지. 2007년 미군 부대가 떠난 이후 51만 제곱미터의 넓은 땅의 활용 방안을 16년 만에 찾았습니다. 전북 전주, 광주광역시와 함께 춘천시가 2023 상반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겁니다. 사업비만 2조 원으로 추산되고 2만 명의 고용 효과도 예상됩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를 통해 시들어가는 근화동, 소양동 및 명동 등 구도심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춘천시는 캠프페이지를 한류 문화와 첨단 산업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지구 지정에 성공했습니다. 춘천시의 구상안을 보면 캠프페이지는 크게 4개 구역으로 나뉩니다. 먼저 복합용지에는 업무와 상업지구, 혁신 첨단산업체가 들어옵니다. 원도심과 가까운 곳에는 주거용지와 시민공원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됐던 도시숲도 가꿔 미세먼지 증가와 도시 열섬 현상 등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합니다. 2019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도시숲은 14만 제곱미터 크기로 들어서 혁신지구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2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는 부동산 투자회사인 리츠를 설립해 조달합니다. 리츠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공동 출자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업비의 70%를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합니다. 또 시장이 바뀔 때마다 용역비만 날리고 계획이 변경된 과거와는 달리 이번엔 변동 가능성이 낮다고 자신했습니다. 이게 그냥 갑자기 딸기는 사업이 아니라는 걸 제가 강조해드리고 이런 스토리를 밟고 도와 시가 합의한 그 방침, 선언을 기반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춘천시는 내년 하반기 국가 시범지구 본선정을 시작으로 문화재 조사와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아 2026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홍천군이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 신규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홍천을 비롯해 전국 11곳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홍천구는 소규모 주거지역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는데 공영 주차장 부지를 복합화해 스마트 어린이 광장과 스마트 안전 안심학교 가는 길 조성 등으로 아이가 안전하게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에 주력합니다. 한편 춘천시는 혁신지구 대상지에서는 탈락했지만 후보지로 선정돼 계획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도내시군이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비용으로 3억 7천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영 의원이 9월 4일 고향사랑의 날을 맞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와 시군은 지금까지 3억 7천만 원을 답례품 비용으로써 전국 광역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강원도와 시군의 답례 품목이 1,120건에 달해 전라남도에 이어 2번째로 많았습니다. 허 의원은 기부자들이 받은 답례품 가운데 지역 상품권이 53%로 가장 많았고 육류와 쌀, 가공식품 순이라고 밝혔습니다. 횡성에서 열린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공청회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배제해야 하는 산사태 위험 지역이 사업구역에 포함됐다는 지적에 한전이 산사태 위험 지역도 포함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바꿨다는 건데요. 결국 반대 여론과 상관없는 사업 강행이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사태를 관망하던 횡성군도 처음으로 주민 편에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동해안에서 평창과 영월, 횡성을 지나는 송전선로 사업 공청회가 이번에도 무산됐습니다. 애초 둔내, 갑천, 청일, 공근면 등 선로가 지나는 지역에서 하려던 공청회가 무산되자 선로가 지나지 않는 횡성읍에서 공청회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모두 무산된 겁니다. 반대 주민들이 현장을 점거하고 나서면서 예정됐던 공청회는 30분 만에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 사유로 무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절차가 아닌 반대 주민과 한전 측의 의견 공유를 위한 간담회가 있었지만 결국 5번째 공청회 무산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한전이 결국 주민들의 지중화나 노선 변경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특히 산사태 위험 지역에 송전선로나 철탑을 놓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지적에 산사태 위험지를 사업구역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삭제했다는 공식 답변을 그대로 유지한 점이 수그러드는 듯했던 주민 반발이 다시 거세진 요인 중 하나입니다. 횡성군에서 공문을 직접 보냈어요. 그 공문 답변서에 보면은 보완한 게 아니라 그 규정 자체를 최우선해야 될 안전 규정을 삭제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송전선로 환경영향평가에 산사태 위험도 측정이 빠진 것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는 보기 드문 평가라면서도 환경부에서 세밀한 검토를 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초안을 진짜 못 읽어봐요. 환경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박사급들을 평가서만 판단해요. 수십 년. 반대 대책위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강원도지사, 강원도의회 등 지역 정치권을 압박하고 원주지방환경청장이 산사태 위험 측정 등이 빠진 위법한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한다면 형사 고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태를 관망해오던 횡성군은 군수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한전이 피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며 반대하는 주민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한전에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오는 29일 추석을 앞두고 공직 감찰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6일까지 33일간 감사위원회 직무조사팀이 나서 명절 분위기로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 기강을 잡기 위해 출퇴근, 점심 등 복무 관리를 점검합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절 선물 상한을 상향하면서 자칫 달라진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과 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를 집중 감시합니다.
지난달 대전에서 발생한 교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강원도 교육청이 학교 안전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오는 8일까지 진행되는 특별 점검은 점검반이 학교를 불시 방문해 외부인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학교 안전관리자와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이번 점검이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한 행위를 발견해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제도 개선 위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장병 급식 재료의 맛과 신선도, 안전성을 제공하는 체계가 전방부대에 적용됩니다. 국방부가 한기호 국회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부터 11월까지 전반 지역 부대의 콜드체인 감시라벨 시범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군납식품 신선도 유지를 위해 업체 저장 단계에서 라벨을 붙이고 납품 이후에는 보관, 조리 전까지 식자재 온도 관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강원도의회 부의장의 한창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의 김길수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도의회 부의장 선거에는 한창수 의원이 단독 후보로 출마했고 47명 의원들이 투표해 찬성 33명, 기권 12명, 투표 무효 2명으로 한창수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한창수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뽑는 선거에서는 김길수 의원이 46명의 의원들 가운데 28명의 찬성표를 받아 기획행정위원회 신임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강원도 내 지방의료원 활성화를 위해 의료원 인근 시군에서도 의료원의 재정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도의회 정재용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원도가 5개 의료원에 지원하는 예산이 2017년 65억 원에서 지난해 360억 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의료진 급여 인상과 재료비 상승 때문에 여전히 필수 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료원 이용률을 분석하면 시군의 적정 분담 비율을 파악할 수 있다며 의료원 재정 분담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시가 추진 중인 자유민주평화기념관 민간 위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춘천시의 사전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가칭 자유민주평화기념관 민간 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춘천시는 소양동에 건립 중인 자유민주평화기념관을 내년부터 3년간 민간 위탁 운영하려 했지만 기념관 부지가 공원 용지여서 공원 관련 조례를 먼저 개정한 뒤 민간 위탁 동의안을 재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이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에게 윤석열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중단하라고 비난했습니다. 정의당은 강원연구원이 내일 진행하는 일본 오염 처리수가 동해에 미치는 영향 포럼의 머리말이 선동의 과학으로 답하는 세미나인데 윤석열 정부의 이념 갈라치기를 대변하는 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원연구원 초청 강사들의 친일 발언, 군사 독재 미화, 공급 유용 전과 등 극우 편향성과 자질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강원연구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연구에 매진하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오는 11월 3일까지 석 달 동안 민간 보조금 사업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459개 민간단체로 보조금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자 선정, 보조금 집행, 정산까지 사업 전반을 감사합니다. 특히 보조금 목적의 사용과 부정수급, 유용, 횡령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적발시 보조금 환수와 제재 부과금 부과 등 행정상 조치는 물론 중대 사안은 사법기관의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인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춘천시가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합니다. 춘천 지역 공동주택 건설 현장 9곳 가운데 지하 구조체 공사를 하고 있는 3곳의 철근 상태와 콘크리트 품질을 확인합니다. 월요일에 전해드린 뉴스데스크 강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